발치 즉시 뼈이식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과거에는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술식으로 불렸고요. 발치와라는 거는 치아를 뽑았을 때 뼈 속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갖다가 저희가 발치와라고 하는데, 그 구멍이 잘 뼈가 생기고 잇몸이 잘 치유가 돼야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술식들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때는 발치하고 내버려 둬도 물론 뼈가 생기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치 즉시 뼈이식을 해주면 좋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발치와 보존술은 뼈의 구멍이 온전하게 본인의 뼈로 회복이 되고 잇몸이 꺼지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술식을 말하는 거고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더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기능을 더 잘하고 음식물이 안 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미적으로 잇몸이 꺼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돼요. 시술 진행 순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2달 반, 3달이면 임플란트가 요즘은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때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3개월을 추가하셔야 되세요. 뼈이식을 먼저 해서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 2, 3개월 뒤에 보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시간은 뼈이식을 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별로 안 걸리는데, 치아를 뽑고 그 염증은 뼈에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 염증이라는 게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뼈에 박혀 있어요. 뼈랑 분리를 해가지고 잘 긁어내줘야 본인의 온전한 뼈에서 피가 올라오고 하면서 뼈가 생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염증을 제거하는 술식이 오래 걸리고, 뼈이식을 하거나 차폐막을 쳐서 꿰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치와 즉시 임플란트를 1개 정도 한다 그러면 10분 내지 20분이면 가능한데, 치아가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악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코 속에 빈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케이스거든요. 대부분 이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위쪽, 특히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이 상악동 수술을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이 꽉 차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뼈가 다 있으신 분들은 상악동 수술 할 필요 없죠. 대부분은 이 상악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악동이 함기화 되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1mm 밖에 뼈가 없어요. 그 1mm 밖에 없는 그 뼈에다가 어떻게든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술식인데,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왼쪽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내원했는데,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이신데 왜 여기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치아는 이분도 이제 살리는 거를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뿌리에 이미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뽑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금니가 있고 요 밑에 이 치태 치석 요게 쭉 타고 뿌리 끝에까지 요렇게 다 까맣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뼈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생겼을까? 여기 뒤쪽에 심지어 치아도 없잖아요. 요 반대편을 보시면 사랑니가 있죠. 사랑니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사랑니가 있으면 여기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깊어가지고 양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뽑으면서 중요한 거는 사랑니 잘 빼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랑니를 뽑을 때 이 앞에 남아있는 치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뽑을 때 이 뒤에를 쳐다보고 충치 있으면 충치 치료 받아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깨끗이 하는 세균막 제거를 해주는 선생님한테 사랑니를 뽑으셔야 요 앞에 치아가 멀쩡한 거예요. 그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식물 낄 일이 사랑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께는 여기는 뽑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동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뼈이식을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실밥 뽑을 때 보면 여기가 벌어져 있죠. 근데 이거 이제 한 달만 돼도 이렇게 붙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2달 후에 이제 임플란트 들어갔어요. 근데 임플란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꺼져 있던 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뼈이식을 잔뜩 해주고 임플란트 심고 묻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치아가 이렇게 과거에 맨 처음에 염증이 있었고, 이 뒤에 보면 세균막이 여기까지
하고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을 잡고 흔들어 보면 넣어서 흔들어 보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거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마무리하고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 환자분께 강조드린 건 이거 하나만 말고 여기 하나는 속상하시지만 뽑았지만 다른 치아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치아에 저는 포커싱을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예쁘게 완성을 해드렸고 음식물 안 끼게 완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치료 전 사진을 보면 여기 사랑니 있잖아요. 빼드린 거예요. 이 사랑니 빼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이시나요? 여기에 뭔가 오돌토돌하게 붙어있는 요 세균막도 다 긁어낸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지시를 한 건 치실, 치간 칫솔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좀 열심히 해보시죠. 그렇게 해야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해야 이렇게 잇몸이 나빠져서 임플란트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고 열심히 체크업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이 치아 하나는 이제 잃었지만 다른 치아들은 제가 봤을 때 임플란트 가는 시기가 아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늦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